자, 제21장 묘고의 형충에 대하여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술, 충미, 최희 형충, 재관 입고, 불충 불발, 차설, 수 속서, 성칭지, 연 자평 선생 조명, 무시 설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을 해보면, 자, 진술충미는 형충을 가장 좋아하거나 또는 좋아한다거나 또는 재관이 입고되어 입고된 상태에서는 뭐예요? 충하지 않으면 바라지 못한다는 이러한 그 속설이 그죠? 이러한 못한다는 이러한 설이 비록 속서에 무성하게 전해지고 칭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평 선생의 명조에는 그렇죠? 이러한 설이 없다. 이러한 설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나라 시대 때에는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그죠? 진술충미 토는 형과 충을 가장 좋아한다. 암장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특히 거기서 재나 관이 입고되어 있다면 이거는 충하지 않으면 발복하지 못한다는 설이 굉장히 그 무성했다. 하지만 원래 자평 선생의 이론에는 이런 사실이 없다라는 설명으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 잡기, 투간, 회지, 그 다음에 기, 불신미, 우, 하, 노형, 충, 호 그랬어요. 자, 설명해 보면은 자, 잡기가 천간으로 드러나고 그쵸? 월지와 이렇게 회지를 하면 그쵸? 회합하면 어찌 매우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런데 또 그쵸? 어찌해서 형충의 그런 수고로움을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잡기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토인데 이 지장간에 있는 진술충미의 그런 오행 글자들이 천간으로 드러나거나 월지와 회합하면 이건 매우 아름답다,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 왜 그런 경우에 또 형충으로서 이걸 또 해서 써야 한다고 하느냐에 대한 지금 반문이에요.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여, 갑생, 진월, 무토, 투, 기비, 편제, 신자, 회, 기비, 인수, 양, 무토, 불투, 즉 진술, 상충, 제격, 유, 불, 심, 청야 여기서 끊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고 무토가 천간으로 투간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능이 뭐예요? 편제가 아니겠는가? 그쵸? 그 다음에 신자가 회합한다면 능이 인수가 아니겠는가? 그쵸? 지장간에서 투간된 거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무토가 투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간되지 않고 즉 진술이 상충을 한다면 그쵸? 간목일간이니까 이게 제격이죠. 제격이 그쵸? 오히려 뭐예요? 맑지 않다. 맑은 것이 아니다. 제격이 오히려 맑지 않다.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저 진월에 출생을 했는데 그 얘기죠. 천간에 무토가 드러나면 이것은 당연히 편제다. 잡격이라고 해도 이건 잡되지 않은 거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신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자진 삼합이 되고 그쵸? 신자진 삼합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것은
진중에 개수나 임수가 움직이는 것이니 그쵸? 이것은 인성이다. 인성이 아니겠느냐. 인성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러나 만약에 천간에 이 무토가 불투 투간하지 않고 신자가 없고 만약에 이것을 계고해서 써야 한다면 진술충으로 계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진술상충이 되면 오히려 이 제격은 맑지 않다 그 얘기죠. 그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문장 연결됩니다. 임수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이 진술상충은 이 인성에 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어투 임위인 그쵸? 그러니까는 임수가 투간되어 인성에 이르러서는 그쵸? 이르러서는 뭐예요? 진술상충이 있게 되면 그쵸? 진술상충이 있게 되면 장이류인 그쵸? 그 다음에 위지 충계인 고가호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술상충이 되면 장차 인성에 뭐가 된다고 누가 된다. 그쵸? 여기에 이르러서 충으로서 인성의 고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번역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간목이 진월에 출생하고 무토가 드러나면 어찌 편제가 아니냐. 또 신자가 회합하면 어찌 인수가 아니겠는가. 그죠? 만약에 무토가 드러나지 않고 진술이 서로 상충이 되면 제격은 오히려 맑지 않다. 임수가 드러나 인성의 됨에 이르러서는 진술이 서로 상충하면 장차 인성에 누가 되는데 이것으로서 상충하여 인성의 고를 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문 1을 보면 자,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무토가 봉기가 이렇게 투관하면 이거는 맑은 거예요. 이거는 편제격이에요. 편제입니다. 그쵸? 월령의 용신의 봉기인 주인이 맑게 투관했기 때문에 이건 잡기라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이건 잡되지 않은 것이다. 이건 편제격이다. 편제격으로 이 용신을 편제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뭐예요? 신자진, 그쵸? 진월에 태어났는데 신과 자를 만나서 신자진 삼합이 돼서 임수가 드러난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인수격이다. 그래서 편제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인수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순서로는 신자진 삼합이 되고 진수충미월에서는 임수까지 투관하면 이게 1번이죠. 격 잡는 법이. 그렇죠? 그리고 신자진이 있어도 천간에 임수가 투관되지 않고 무토가 투관되면 이것으로 두 번째로 격을 삼아야 되는 순서를 우리가 앞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진월에 그쵸 이렇게 신자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수가 투관해서 인수격으로서 이것을 쓰려고 하는데 술토가 와서 이것을 진술충으로다가 이렇게 계고해서 써야 된다고 이게 잡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고해서 써야 된다는 이론으로 친다면 진술충을 해서 계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계고하게 되면 진술충은 동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움직여서 뭐예요? 무토가 움직여서 진중과 술중의 무토가 움직여서 이렇게 토국수를 한다면 이것은 인수격에 누가 된다. 이건 인수격에 오히려 파격을 만들게 된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쭉 한 거예요. 원문에 대한 설명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해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고 무토가 천간으로 투관되면 편제고 지지에서 신자진 회합을 이루고 임수가 투관되면 인성격인데 만약에 무토 재성이 투관되지 않고 임수 인성이 천간으로 투관되면 인성이 묘지 속에 있다고 하여 충으로 계고해야 한다면 임수 인성은 토의 극을 받아서 제극인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번역도 해주고 해설도
하고 또 예문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측면으로 좀 설명을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사고지중 수오행구유 이종이 토위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사고지의 가운데에 비록 오행을 모두 있다 하더라도 오행이 모두 있다 하더라도 그죠? 끝내는 종래에는 토가 주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물며 사고지라 하더라도 또 그 지장간에 오행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본래 주인은 토이다 이거죠. 토가 주인이 된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충 즉 영 금목수화 기능이 사고지충이 동호 그죠? 고재관 속토 충국 고개충 그랬어요. 자, 이거는 자 토가 서로 충하게 되면 즉 신령해지니 금목 수화가 어찌 능히 사고의 충으로서 동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토가 상충하면 신령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있는 금목 수화가 어찌 능히 이 사고의 충으로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 얘기죠. 그래서 고로 재관이 그죠? 재관이 토의 지장간에 속하여 상충을 한다면 즉 고는 뭐예요? 충으로서 개고된다는 거죠. 충으로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금목수화가 안에서 동하지는 않지만 토는 동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금목수화는 동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재관이 토의 지장간에 속하여 상충하면 그쵸? 고는 충으로서 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를 충으로 연다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 중기의 그러한 고지의 오행을 연다는 것이 아니라 진술충미토 봉기인 주인 주인의 무토가 개고돼서 열린다는 지금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별해서 이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끼리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토끼리 상충하면 그죠? 붕충이라 상하지 않고 오히려 신령해진다. 즉, 즉 토끼리 충하면 토가 동해서 뭐가 동해요? 토가 동해서 봉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봉기 뭐예요? 무토가 움직여서 천간 지지를 모두 생화극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장간의 재관 등을 상충으로 열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지장간에 있는 이 토가 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관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봉기에 있는 토를 움직이게 해서 진술충미 토만큼은 봉기도 움직여서 신묘하게 작용해서 쓸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용, 무제이, 진술충, 임용기관이, 충미충, 지류시야. 그랬어요.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목일간이 무토재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진술이 서로 상충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일간이 기토정관을 그쵸 용신으로 쓰는데 충미충의 종류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종, 이, 무기, 간두위, 청용, 그 다음에 간기, 투, 즉, 불충이, 역, 득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나 그쵸? 그러나 무기토는 간도, 청간의 머리에서 청하고 맑은 것을 용신으로 쓰는데, 그쵸? 용신으로 쓰는데, 청간에 임이 드러나면, 즉, 충을 하지 않아도 역시 얻을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엇인지 한번 번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무토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무토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진술이 상충하면 뭐가 움직인다고요? 무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토. 그렇죠? 무토가 간목일간이 무토 재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진술이 상충하면 이 무토가 암장되어 있어도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임수일간이 기토의 정관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충미충의 종류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충미충이 동하면 축이나 미중의 기토가 뭐예요? 동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기토는 청간의 머리에 청한 것을 용신으로 쓰는데 청간에 이미 드러나면 충을 하지 않아도 역시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술충미토가 충을 하면 그 봉기가 이제는 움직여서 동해서 이것이 토가 재나 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쓸 수 있다. 쓸 수 있지만 하지만 연월간에 간두라고 하는 것은 연월간이죠. 연월간에 만약에 연월간 청간에 무토나 기토가 이미 투간되어 있다면 굳이 충까지 하지 않아도 이건 이미 얻은 것이니까 쓸 수 있고요. 청간에 무기토가 투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이나 충미를 관으로 또는 재성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것을 충으로서 이것이 격이 성격되고 이것을 용신으로 해서 격국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볼까요? 자, 예문을 살펴보면 자,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 수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게 이미 무토잖아요. 그쵸? 이렇게 드러났어도 진술충을 하면 이게 진술충이 됐다고 해서 이 무토 편제가 문제가 돼서 이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진술충만으로도 이 술 중에 무토를 편제로서 격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이 두 번째 예문은 뭐냐면 임수일간이 만약에 기미월에 태어났으면 여기서는 간목한테는 토가 재성이 되지만 임수한테는 이게 이제 정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관이 되어 있어도 충미충을 하면 이것이 충미충에 의해서 이 기토가 문제가 돼갖고 정관격이 파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 진술충미토는 정관격도 다른 격들은 충이나 형을 하면 격이 파격이 되는데 토충은 파격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로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 있을 때 충을 하더라도 이거는 격이 성격이 되고요. 기토가 투간되지 않았을 때 충미충이 있으면 이때 미중에 기토가 충미충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정관격이 성립된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 토에 대해서 어떻게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론은 자평진전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이거를 인지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수월에 출생하고 일지에 진토를 만나 진술충을 하면 토는 동하여 편제격을 쓸 수 있고 임수일간이 미월에 출생하여 그쵸?
충미충을 만나면 동하여 정관격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토나 기토가 투관되어 있으면 이미 투관되어 있으면 꼭 굳이 지지에 충을 하지 않아도 이미 편제격이나 정격격을 취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한번 실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각자 실관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어, 재간, 위수, 충죽, 반누, 그 다음에 여기, 생, 진월, 임투, 위제, 그 다음에 술충죽, 겁동, 그 다음에 하익, 지유 그랬습니다. 자, 번역을 해보면 그렇죠? 재관이 수가 되는데 재관이 수가 된다는 것은 수가 재관이 된다는 것은 뭐 무토일간이거나 그쵸? 재 무토일간한테는 수가 재가 될 것이고 화일간한테는 수가 관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재와 관이 만약에 수가 되는데 그쵸? 이게 토가 만약에 상충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도리어 누가 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이냐?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이 진월에 출생했어요. 그러면은 겁재월령이네요. 그쵸? 이럴 때 임수가 드러나면 재성이 되죠. 그쵸? 기토한테 임수는 정제예요. 근데 겁재월령에서 진중에 임수가 투관한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충으로 열어야 된다고 해서 술토가 있거나 우리에서 술토가 와서 진술충을 하게 되면 뭐가 동하는 거예요? 이제는 겁재가 그쵸? 진중의 무토가 움직여서 동하니 이건 겁재가 동하는 거다. 그러면 임수재성을 쓰는 이런 사주에서 겁재가 동해서 토국수를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찌 이익이 있겠는가? 어찌 이롭겠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면 자, 기토일주가 진월에 출생해서 임수가 드러났다. 그러면 겁재월령에서 이제 재성이 드러났으니 이것을 이 용신을 갖다가 격으로서 정제격을 삼아야 되는데 이것을 묘지에서 나왔다고 해서 입고되어 있는 거라고 해서 술토가 진수충을 만약에 한다면 그쵸? 진중의 무토가 동해서 움직여가지고 이게 겁재가 동해서 토곡수를 하는데 이것이 어찌 이롭겠느냐. 이것은 파격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생, 진월, 투임, 위관, 술충, 즉 상관, 기능, 무해, 기, 가위, 지, 봉충이, 임수, 지제, 고, 관, 고, 개, 호. 그쵸? 금인, 불지, 차리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이 만약에 진월에 출생하고 임수가 천간으로 투관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정관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것을 갖다가 계고해서 써야 된다고 술로서 그쵸? 충을 한다면 충하면은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정관은 상하게 되는 거죠. 그쵸? 정관은 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정화일간이 그쵸? 진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관돼서 이건 정관격으로 이 용신을 정관격으로 쓰려고 하는데 술토를 만나서 진술충을 하게 되면 무토가 동해서 이것은 상관이 되는데 이 상관이 어떻게 해요? 임수 정관을 토국수하니 정관이 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쵸? 어, 이렇게 되면 상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어찌 능히 해로움이 없겠는가. 그쵸? 자, 그래서 어, 어, 충을 만나면 그쵸? 충을 만나 임수의 재고와 광고를 연다고 계고해서 연다고 하는데 말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쵸?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금인불지 차리 그랬어요. 지금의 사람들은 그죠? 이러한 이치를 불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논리가 이치에 맞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전이라 하더라도 이 음양오행 상생 상극설에 이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기초 이론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잘 살펴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론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실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잠깐 예문을 살펴보면 정화일간이 자 진월에 출생해서 임수가 이제는 월령용사지신에서 임수가 나와가지고 진중에 임수가 나와서 이거는 정관격으로 쓰려고 하는데 진술충이 되면 진중의 무토가 움직여서 동해서 이거는 불선한 거죠.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토국수 그쵸? 길신을 역용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파격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 자, 황사고지중 수오행구유 심유이 출고위 투고 그랬어요. 하물며 사고지 가운데에 비록 오행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심지어 이 출고를 투고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그러면 출고는 뭐고 자 투고는 뭔지 여기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술 충미는 오행을 모두 암장하고 있으니 계고해서 쓸 수 있지만 그죠? 계고해서 쓸 수 있지만 이미 청간으로 투관된 것은 다시 계고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앞자 일부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일부 자평리전 일부를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그 12운성 그쪽 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묘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앞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진술충미 묘지 고지라 하더라도 특히 양간의 묘지는 그쵸? 그 양간의 묘지는 뿌리 역할을 한다. 이미 투관되어 있다면 뿌리 근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이미 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충으로 연다고 충을 하면은 오히려 뿌리가 상해서 오히려 약해진다는 것은 이미 일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일부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한번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자, 이미 청간으로 투관된 것은 다시 개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묘지에 통근했다고, 그렇죠? 묘지에 이미 뿌리로 통근했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투관된 오행을 다시 입고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일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투관된 오행을 다시 입고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투고예요. 투고. 그렇죠? 투고. 뭐 던져버렸다. 들어갔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출고는 나온 거죠. 그렇죠? 이미 임진 그러면 진중에 개수가 이미 신자진으로 임수가 이고됐던 거가 충에 의해서 이렇게 임수가 이미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은 얘는 이미 진중 개수의 뿌리로서 통분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묘지 위에 있다고 해서 진술충으로 열어야 한다고 하면은 임수의 뿌리가 상할 뿐만 아니라 무토가 움직여서 그죠? 토국수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사주를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것은 근으로 작용하는 건데 이것을 마치 묘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아서 이거를 투고로서 집어 들어가져 있으니 이거를 열어야 한다고 진수식으로 열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엄청나고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사주를 잘못 분석하면 굉장히 큰 허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상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숙지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이제 실관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하고 저는 잘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사고지가 천간으로 드러나면 모두 쓸 수 있지만 이미 투간된 오행을 충으로 열고자 하면 일대는 오히려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고 지금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출고와 투고를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 정, 생, 진월, 임관투, 불이위고, 내지, 임간두, 그 다음에 투출, 이 반위, 간두, 지임, 그 다음에 봉진, 입고, 구술, 이 충토, 그 다음에 불고, 기관지상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자, 진월에 출생해서 임수가 드러나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임수 정관이 드러났는데 그렇죠? 이것을 창고 안에 임수가 그쵸? 이미 간도 그쵸? 천간의 머리에 투출한 거죠. 천간에 드러난 것이라고 뭐예요? 여기지 않고 그쵸?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쵸? 도리어 간두에 있는 임수가 그쵸? 진토에 입고되어 있다. 진토에 입고를 만나가지고 그쵸? 입고를 만나서 입교되었다고 하여서 뭐라고 술로서 충을 해가지고 토를 상충해서 구해야 한다. 뭐 임수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쵸?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정관이 손상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큰 문제죠.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문을 살펴보면 자,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임수가 드러났죠. 그래서 이건 정관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투고로 알고 이거는 저기 뭐야 이미 투관된 건데 투관돼서 진중의 뿌리로 잘 갖추고 있는 건데 이것이 임수가 암장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투고로 알고 이것을 진술충으로 구해야 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충을 쓰는 그런 것이 아주 빈번했었나 봐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론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예를 들면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고 월간의 임수정관이 투간되면 임수정관이 투간되어 뼈나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월의 임수가 월지에 진토를 만나 입고되었다고 하여 술토로서 계고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상관이 움직여서 정관을 극지하여 상관경관이 됨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만약에 원국에 이렇게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임진월로서 이것이 이렇게 정관을 잘 쓰고 있는데 대운에서 술대운이 오거나 세운에서 술련이 와서 진술충을 하면 이거는 상관경관 운인데 아우 이거 뭐 관이 개고돼 가지고 높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엉뚱한 상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술충미 토에 대한 이론은 자세히 하고 또 자세히 살펴야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갱유 가소자 월령 본비 사묘 별유 용신 연월 일시 중일 대사묘 그 다음에 편구 형충 그
다음에 일임, 사고, 불이, 위, 신좌, 고, 근임, 이위, 신주, 입고, 구충, 이해 그랬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욱더 뭐예요? 가소로운 것은 원령 본래에 있는 그 사묘지가 아니고 다른 곳에 진술충미의 어떤 용신이 있는 경우에 연월일시 가운데에 그쵸? 하나의 사묘지를 대하고 있다면 그쵸? 다시 형충으로서 구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일지가 사고에 임하면 사고에 있으면 그쵸? 본신의 자리가 그쵸? 창고의 뿌리로 임했다고 여기지 않고 불이 여기지 않음으로써 그쵸? 본신이 본신의 주인이 있고 되었다고 함으로써 뭐요? 충으로써 충으로서 구해야 한다고 한다 이거죠.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설을 한번 살펴보면 자 더욱 문제는 월령이 아닌 곳에 월지가 아닌 곳에 만약에 진수충미가 있는 것도 용신의 묘지가 되면은 그죠? 용신의 묘지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는 원령의 의미가 아니고 그죠? 순용이나 역용에 써야 되는 용신의 의미죠. 그리고 묘지가 되면은 형이나 충으로 계고를 해서 쓰려 하고 그다음에 일간이 일지 진술충미 묘지에 통근하고 있으면 일간이 입고되어 있으니 충으로 열어서 일간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그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다. 큰일 나는 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류논 영인 어미 그 다음에 연역 유 봉충이 발자 하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한 종종 류노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이 그쵸? 사람들의 귀를 막게 한다. 그쵸? 막게 한다. 그러나 역시 그쵸? 충을 만나서 그쵸?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 된 것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 여관 최기충 이발생 진월 투무위간 여술상충 불견 파격 사고 희충불위 부족 그래 불족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관은 충을 가장 꺼리는데 개수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무토 정관이 드러나 그쵸? 드러나고 그 다음에 드러났는데 술과 함께 상충을 한다면 이것은 파격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파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쵸? 사고는 충을 좋아하니 이것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자, 그렇죠? 이거는 번역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나요? 자, 예를 들어서 관성은 충을 가장 꺼려요. 관성뿐이 아니라 특히 격 중에서 정관격은 특히 충을 꺼려요. 그 자체가 파격이에요. 그러나 개수가 만약에 진월에 출생해서 무토가 드러나 정관이 되고 술토와 함께 상충을 하게 되면 원래는 파격이지만 이 토는 파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고는 충을 좋아하니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자,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면
자, 개수일간이 자, 진월에 무토가 투관했어요. 그럼 이것은 정관격인 거죠. 본기가 투관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술충이 되면 본래는 정관격이나 다른 충들도 격이 충이 되면 꺼리고, 특히 정관격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격으로 보는데 토충은 파격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격에 아무 지장이 없다. 오히려 이것을 더 기뻐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 및 토가 격으로 이루어진 것은, 본기가 토관해서 이루어진 것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충이라고 해서 이것을 파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정관은 충을 가장 꺼리지만, 그러나 개수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무토가 드러나 정관이 되고 술토와 함께 상충해도 파격으로 보지 않는다. 사고는 충을 좋아하니 이것은 묘지의 특성상 충으로 동하여 발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시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불지 자오묘유 지류 이자 상구 내충 즉 지충 이사묘 토 자위충 내충 동지충 비충 극지 충이야. 그죠? 연기 이 토위관 하해어 사호 그랬습니다. 자, 한번 번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우묘유죠. 왕지. 좌우묘유의 이 종류는 두 글자가 서로 뭐예요? 원수구자예요. 그쵸?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충국 중에서, 그쵸? 충이 극충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충이 극하는 충이 되기 때문이다. 충 중에서도 극충이다 이거죠. 그렇죠? 극충이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묘의 토가 스스로 충이 되는 것은 뭐예요? 부딪혀서 움직이는 충으로서 뭐예요? 극충이 아니다. 극충의 충이, 그쵸? 극충의 충이 아니다 이거죠. 그쵸? 그러므로 토가 관이 된다면, 그지? 그러므로 이미 토가 관이 된다면 어찌 뭐예요? 하는 일에 있어서 해가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충에 대해서 워낙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해설은 읽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사묘 불기 형충 형충 미필 성격 기리 신명 그죠? 인자 불찰이 그랬어요. 자, 이러한 까닭이 사묘는 형충을 꺼리지 않지만, 사묘는 형충을 꺼리지 않지만 형충이 반드시 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쵸? 그 이치가 심히 밝으니, 그쵸? 사람들은 스스로 이것을 살피지 못할 따름이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으로 해서 21장을 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충에 대해서 진술충이건 충미 충이건 간에 충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서 동하는데, 우선은 본기가 움직이고 동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뭐 중기도 개고도 되고 뭐 입고도 되고 뿌리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가 동해서 본기가 동해서 천간으로 지지로 다 움직여서 생극재화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토가 이제 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관격이라 하더라도 이 진수충미충은 해롭지 않기 때문에 격이 파격이 되지 않고 격이 성격이 된다는 것, 이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오늘 이게 시간 이번 주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